안녕하세요. 생명존중 힐링TV의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리는 휴일이었죠. 잘 보내셨나요? 눈이 내리는 날 왠지 포근함이 있고 마음도 좀 더 센치해지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봉당 힐링TV에 가서 책 쓰기 과정 같이 하고 들어와서 오늘 이제 방송 촬영을 하나 하는데요. 오늘은 전에도 제가 방송을 2번 정도 했고 그때 내가 양준일 가수의 책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책이 나왔지요. 이겁니다. 양준일 가수의 책이 나왔고요. 저는 양준일 가수의 삶을 저도 많이 알고 싶었거든요. 좀 깊이 있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더 많이 기다렸죠. 생각보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책보다는 양준일 가수가 팬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양준일 가수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팬들을 위해서 정말 양준일 가수의 여러 모습, 신발부터 웃는 모습 아주 다양한 모습을 예술적인 작품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책에다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남자분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보면서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글은 내용이 되게 짧지만 우리 방송에서 또 많이 했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그 양준일 가수의 아이스크림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너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그래서 책으로 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양준일 가수 참 좋은 친구를 두신 것 같아요. 한 20년직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제가 사려고 했는데 우리 양준일 가수의 왕팬인 저의 동생 그 조현정 현정이가 언니 제가 양준일 가수 책은 제가 사드릴게요 하면서 책을 사서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 책을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가우며 포장을 딱 뜯어서 봤는데요. 어제 밤새 이거 다 보고 잤습니다.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랬었구나. 더 많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엊그제 그 한국일보에 했던 인터뷰 기사도 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잘 견뎌내고 지금은 우리의 꿈과 희망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행복을 전하는 우리 양준일 가수에게 먼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저도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기에 적힌 글이 짧은 글이지만 되게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글이었어요. 여기 첫 페이지에서 저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철학자가 아니지만 삶의 무게와 아픔이 저를 짓눌렀을 때 영적이고 철학적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유를 향한 길을 찾았을 뿐입니다. 사실은 이게 철학가거든요. 이게 철학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일상에서 내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글들이 되게 더 우리 양준일 가수의 글들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히스토리로 끝날 줄만 알았던 제 이야기. 이렇게 책이 되어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메모리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그냥 묻혀갈 것 같죠. 그런데 사람 일은 모릅니다. 저도 저의 삶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거라는 상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 삶의 꿈을 가지고 그때 느끼는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 적다 보니까 저도 토닥토닥 힐링수다와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2권을 출간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또 희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우리 양준일 가수처럼 멋지게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을 보시면 정말 탄생부터 1969년생이죠. 그때부터 2020년 2월 14일 책이 나오기까지 이 몇 장의 그 삶이 다 녹아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저는 2019년 12월 양준일 가수의 삶이 또 한 번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듭나는, 지금까지 잘 견뎌온 삶에 대한 팬들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진들도 뭐 글들도 다 좋은데 제가 이 책을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공감했던 부분 몇 가지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접어놨던 부분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어때요? 아픔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고 설레임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에는 항상 기쁨과 아픔이 공존하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희노애락이 같이 있듯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기쁨도 아픔도 늘 같이 하죠. 사랑은 불과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버리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뜻하고 기분이 적당히 거리를 두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시나요? 그냥 뜨겁게 그냥 타 죽어도 좋을 만큼 뜨거운 사랑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랑을 하시나요?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 참 어렵죠. 이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게. 그런데 늘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또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하고 또 나를 보호하는 마음도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가 어디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는 쓰레기라는 단어. 되게 내 안에 쓰레기가 채워져 있다, 가득 차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자, 혼자 있을 때 나는 늘 쓰레기를 버린다. 머릿속에 남은 쓰레기도 치운다. 비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나간 과거가 나를 쫓아와 괴롭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비워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꿈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안에 쓰레기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양준일 가수 미국에서 학창시절 보낼 때도 작고 왜소해서 당했고 또 대한민국에 오면 그런 거는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많이 상처를 받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도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 자식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요. 정말 그 공항에 그 직원이 나는 너 같은 인간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싫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비우지 않으면 정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한국일보와 했던 인터뷰에서 그 쓰레기를 비운다는 마음, 그 쓰레기, 그게 결국은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죽고 싶은 만큼 힘든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똑같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어떤 쓰레기들이 또 혹시 쌓여 있나요? 끝없이 비우는 훈련. 그런데 아마 지금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행복해도 그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기운들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비우고 해야 되죠. 왜?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세상은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죠? 그 다음에 저는 아픔이에요. 아픔이라는 단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책을 냈지만 누구나 다 아프잖아요. 양준일 가수도 누구나 다 아프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카페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아픔을 서로 나누자고. 누구든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지 없는 것을 나눌 수조차 없다. 아픔은 누구나 많이 갖고 있으니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픔이다. 우리는 어때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아픈 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아프구나. 그래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견딜만 하겠구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짊어진 짐이 내가 가진 아픔과 상처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꺼내놓고 보면 정말 다양한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저는 진정한 가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 때로는 좋은 것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진정한 그런 관계, 소통,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픔 많이 나누시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또 저의 영상 보시고도 또 아픔이 있다면 저도 이런 게 아팠어요 하고 나눌 때 제가 또 같이 공감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나누다 보면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심리학자 아들러는 미움받을 용기, 행복해질 용기 이런 책을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얘기했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모든 아픔은 관계에서 온다고. 관계. 그쵸? 그 관계가 가족 간의 관계 아니면 친구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정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양준일 가수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달렸다.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85%가 성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은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스스로 잘하는 일을 찾는 게 살면서 가장 힘든 것 같다. 그 일을 찾고 이뤘을 때 우린 성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렇게 성공한 스티브 잡스도 죽을 때 더 많이 성공할 거리 아니라 내가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관계에 대한 이야기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미움받을 용기도 얘기를 했지만 미움이라는 단어 미움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내가 미움을 받는다는 것? 미움을 받는 게 괴로울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더 힘들까요? 어쩌면 미움을 받는 것보다 미워하는 내가 더 힘들 수 있어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 내가 미움을 받는지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미워하면서. 그래서 어쩌면 더 괴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움. 나라고 왜? 누군가 혹은 어떤 것을 진심으로 미워했던 적이 없겠나. 하지만 내가 상대를 미워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만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면 너무 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죠. 그 미움을 버리려고, 그 미움이라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저도 늘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사람, 저와 함께하는 봉숭아학당의 성창훈 총장님이 얘기하시죠. 너무 미워서 그년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응? 그년이 힘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절대 죽지도 않고 오히려 더 잘 산다. 미워하는 나만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공감해요. 미워하다 보면 나만 정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양준일 가수도 얼마나 미운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자기를 미워했던 공항의 직원, 그리고 노래할 때 돌을 던졌던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아마 어쩌면 대한민국이 너무 밉고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면 나만 힘들다는 것을 알아버린 우리 양준일 가수는 늘 비우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양준일 가수의 살아온 삶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책을 사서 보셨겠죠. 그런데 저도 이 암호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잖아요. 양준일 가수는 그 가사에 되게 의미를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삶을 이 가사에다가, 노래 가사에다 다 녹아내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들이 더, 그 팬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고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자존감.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내 자존감은 믿음에서 나온다. 나 자신이 아닌 내 밖에 있는 존재를 향한 믿음 말이다. 한참 아파하면서 이게 전부일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때, 이게 다가 아니라면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나에 대한 믿음? 그거는 자만일 수 있거든요. 때로는 교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자만심이 아니라, 내 안에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닐 것이라는 그런 믿음. 분명히 내가 이것을 뛰어넘으면 뭔가 또 다른 것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깨달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양준일 가수를 또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니었을까. 나 자신만 의지하면서 했던 일은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게 나 자신이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따로 있고 그것을 찾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어쩌면 이것이 양준일 가수가 찾아가는 진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픔, 힘든 것, 내가 노래도 이렇게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나 이렇게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아닌 지금보다 더 나은 나? 또 뭔가가 있을 거라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것이, 또 이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또 더 크게 이루어낼 뭔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것이 양준일 가수가 더 자존감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책 정말 한번 여러분들 사서 보시면 그냥
힘들 때 아무 때나 쏙 들춰봐도 어느 한 페이지를 봐도 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용이 막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양준일 가수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양준일 가수와의 암호말? 서로만 통하는 그런 느낌들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에 있는 짧은 글 한번 공유해 볼게요.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현실에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내 삶을 받아들인 것처럼 매입이라는 단어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그 힘든 순간에도 그럴 때 무릎을 꿇을 때도 있지만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삶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우리 양준일 가수처럼 정말 빛을 발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양준일 가수의 책 저도 같이 읽으면서 공유해 봤습니다. 우리 양준일 가수를 사랑하는 팬님들 모두 다 정말 양준일 가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또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